오늘은 위스키 할 거야. 우리가 아직 안 다룬 나라의 위스키를 할 거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위스키. 그거 완전 초반에 네가 설명해 준 거. 뭐야, 그거 기억나? 오늘은 아일리시 위스키. 아일랜드가 위스키를 가장 처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 아일리시 위스키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야. 아일랜드가 제일 처음 만들긴 했는데 스카치 위스키가 훨씬 유명하지 지금. 그게 딴 데서도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어. 근데 문서, 기록에 남은 거, 그걸로는 제일 오래된 게 아일랜드야. 아일랜드는 뭐 알다시피 켈트족, 스코틀랜드랑 같은 민족이긴 해. 근데 사는 땅이 다르니까 언어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언어 조금 다르잖아. 그래서 위스키 스펠링도 다른 거고. 일단 제일 처음은 기원 후 1000년도쯤에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 쪽을 한번 이렇게 갔다 왔대. 근데 거기서 증류를 해갖고 향수를 만드는 기술을 가져온 거야. 아일랜드가 이것저것 기록을 남겨놓긴 했는데 유럽 쪽 사람들, 뭐 로마 쪽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기록 문화에 익숙하진 않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기록이 많이 없어. 하나 있고 한동안 없다가 하나 있고 한동안 없다가 막 이래. 듬성듬성 있는 거지. 왜냐면은 그 켈트족들이 글자로 남기기보다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게 많았대. 그래서 지금 얘기해주는 것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거라고 하는데, 1270년경에 로버트 세비지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 병사들한테 아쿠아비타를 줘서 강화를 시켰다라는 말이 있어. 빈첸텐. 실제로 기록을 남은 거는 1405년에 클론 맥노이즈라는 수도원이 있어. 거기서 이제 기록을 남겨놓은 게 있거든. 그쪽은 다 클랜들이 지배하고 있었잖아. 그 지역의 클랜 장이 아쿠아비타를 과음해갖고 죽었다. 최초로 위스키 많이 먹고 죽은 사람으로 기록이 남은 거 아닐까. 스코틀랜드에서 최초의 기록은 1494년이거든. 근데 그보다 훨씬 빠른 거지. 1405년이면. 그래서 위스키의 시작은 아일랜드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556년에 영국 의회에서 법안을 낸 게 있어. 아일랜드에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마시고 있다. 세금을 걷어야 된다. 라는 게 영국 의회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아일랜드에서 만드는 위스키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거야.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면은 밀주들이 생기지. 아일랜드 특정 지역은 영국의 힘이 미쳤는데 그 외에는 영국 영향이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밀주가 많았고, 그거를 포친이라고 해. 혹시 문샤인이라고 기억나? 달빛 아래에서 몰래 만들었다고 해서 문샤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 스코틀랜드랑 미국이랑. 근데 아일랜드는 그 문샤인이 아니고 포친이라고 불러. 지금도 팔고 있어. 지금은 이제 합법화가 됐지. 그리고 1608년 그때 왕이 제임스 1세라는 왕이야. 지금도 있는 지역인데 아일랜드에 엔트림이라고 하는 주가 있어. 북아일랜드에 있어. 거기에 부시밀이라는 지역이 있거든. 그 부시밀의 지주였던 필립이라는 사람한테 제임스 1세가 거기서 위스키를 증류하게끔 면허를 준 거야. 그래서 부시밀은 자기들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증류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버팔로 트레이스랑 비슷할 거야. 그때는 지금의 부시밀 회사가 아니야. 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부시밀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그게 1784년이야. 그러니까 1608년하고는 꽤 간격이 있지. 그런데 뭐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거니까 1608년에 면허를 받은 거는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해. 여기서도 이제 논란들이 있어. 그게 뭐냐, 니네 이름 다르지 않냐 하면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부시밀하고 아일리시 위스키의 역사랑 거의 함께 하거든. 그래서 아일리시 위스키의 역사까지 같이 얘기해주면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부시밀을 시작으로 위스키 만드는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 증류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이제 위스키가 인기가 많아졌거든. 스카치 위스키보다는 아일랜드시 위스키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 더 부드럽다는 장점도 있고 생산량도 많았고, 위스키를 제일 처음 만든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점점 낮아지는 거야. 제대로 만들고 있던 것은 제대로 만드는데 나도 만들어야지 하면서 막 우후죽순 생기니까 보리뿐만 아니고 다른 곡물 쓰고, 감자도 쓰고, 사탕무도 쓰고, 발효가 될 수 있는 곡물들 다 끌어모아서 쓰고.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재료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해. 우리는 이제 보리랑 곡물, 감자까지 허용해줄게. 딴 거 쓰지 마라. 그렇게 규제를 했고, 또 당시에 문제가 탈세가 많았어. 위스키를 엄청나게 만드는데 세금이 조금밖에 안 거치는 거야.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판매를 하면 세금을 내게끔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은 이렇게 되게 많이 해놓고 판매는 조금 신고하는 거야. 어차피 판매한 기준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걸 숨길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의회에서 세금 제도를 바꿔. 판매가 아니고 생산하는 쪽으로. 위스키 증류를 하잖아. 스피릿 세이프라고. 그래서 금속 틀에 유리에 들어있고 막 콸콸콸 나고 이제 증류된 게. 거기서 세금을 먹이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빼돌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자물쇠로 잠가는 거야, 못 열게. 그리고 그 열쇠는 그 지역의 세관원이 갖고 있어. 요즘은 뭐 증류소 사람도 열쇠를 갖고 있긴 하대.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생산을 했잖아. 근데 위스키가 숙성을 해야 되지. 위스키 증류소는 팔아야 자기가 이득을 남기는데 이미 세금을 냈는데 팔리지 않잖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위스키 증류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거는 숫자 기록이 있어. 1779년에는 아일랜드의 증류소가 1228개가 있었대. 근데 그 11년 뒤에 1790년에는 한 1000개가 날라갔어. 한 240 몇 개밖에 안 남았어. 그걸 다 못 버티고 다 닫은 거야. 그리고 31년이 지난 1821년에는 32곳만 남고 다 닫아. 아일리시 위스키의 쇠퇴기라고도 할 수 있어. 그 어부지리로 스카치 위스키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증류소가 32개로 확 줄었잖아. 밀주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정식으로 세금 내고 있는 애들이 불만을 표출한 거야.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저렇게 밀주 만들고 이거 그냥 놔둘 거냐 해서 세금 제도가 또 개편이 돼. 판매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 생산량도 같이 체크를 해서 탈세했던, 숨겼던 이런 거를 방지하겠다. 합리적으로 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아일리시 위스키가 182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붐이 생겨. 우후죽순 또 생기기 시작해. 아일리시 위스키의 부흥인 거야. 1800년대에 위스키 하면은 그냥 바로 아일리시 위스키였어. 스카치 위스키는 소금이에요. 스카치 위스키는 소금. 이게 안 되냐? 스카치 위스키는 이제 소규모에서 조금씩 커가고 있는 중이었고. 근데 이제 역전을 시작하게 되는 게 코페이 증류기라는 게 있어. 코페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인데 연속식 증류기를 개량을 해갖고 발명을 했어. 근데 정작 아일랜드에서는 야, 그거는 사도다. 우린 단식 증류기에서만 해야 위스키다.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야. 근데 그 코페이 증류기를 받아들인 데가 스코틀랜드였어. 스코틀랜드도 물론 싱글모트 위스키는 연속식 증류기를 쓰지 못해. 대신 그레인 위스키는 연속식 증류기로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생산량이 엄청 많잖아. 연속식 증류기 하니까. 단가도 확 싸지고, 또 블렌디드 위스키가 나오면서 확 커지고, 조니워커 같은 거. 스카치 위스키는 점점 커가고, 아일랜드에서는 단식 증류기로 계속 만드니까 아일리시 위스키는 밀리는 거야, 점점. 그때부터 이제 망조의 길에 들이기 시작해. 이게 역전이 돼가면서 아일리시 위스키가 결정적으로 완전히 쇠퇴하게 된 게,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하겠다고 독립전쟁을 했고, 또 아일랜드 내부에서도 독립해야 된다, 영국에 남아야 된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고, 또 영국이 그걸 보고 이제 니네 위스키 우리가 안 팔아줄 거야 해서 무역 단절이 됐고,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미국 금주법이 생겼어. 미국의 수출길이 다 막힌 거야. 이때 아일리시 위스키가 완전히 죽어. 근데 그 부시밀 증류소는 금주법을 버텨냈어. 잘 만들기도 했고, 또 그때 당시 부시밀의 이제 사장이 저 금주법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성경 지명이 있던 사람들은 버텨냈는데 위스키가 다 망해가잖아. 그래서 얘들이 뭉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결국 1966년에는 아일리시 디스틸러스라는 연합회사가 하나 생기고, 거기에 파워스라는 위스키 회사가 있고, 제임슨이 거기에 들어가. 그다음에 코르크 디스틸러리, 이 세 개가 뭉쳐서 그러면 하나의 회사가 된 거잖아. 그리고 부시밀. 그래서 1966년에서 1972년 전까지 아일랜드의 위스키 회사가 2개밖에 없어. 그런데 1972년에 그 부시밀도 아일리시 디스틸러스에 들어오게 돼. 그래서 아일랜드의 위스키 회사는 딱 하나만 남게 되는 거야.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게, 세계적으로 스카치 위스키는 되게 많이 퍼졌잖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야, 그럼 위스키는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 아일랜드가 만들었대. 아일리시 위스키는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일리시 위스키를 찾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 거기에 이제 유명한 회사 페르노리카가 참전해. 아일리시 디스틸러스가 있지. 거기에 부시밀이 있었잖아. 페르노리카가 이 부시밀을 사, 인수해. 거기서부터 다시 부활을 해. 이 이후는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 일단 뭐 제일 저렴한 거 부시밀 오리지널, 그다음에 부시밀 블랙부시, 그리고 부시밀 10년 싱글 몰트는? 이게 가격 순서대로라고 보면 돼. 16년도 있고 21년도 있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일단 오리지널은 그냥 블렌디드야. 블랙부시는 몰트 비율을 좀 더 높였어. 그 몰트가 쉐리 와인 캐스크에서 숙성시킨 쉐리 캐스크 몰트를 좀 더 늘렸기 때문에 색깔이 좀 더 진해졌지. 그리고 10년은 앞에 써있듯이 싱글 몰트. 오늘은 싱글 몰트만 줄게. 제일 좋은 거네, 그래도. 그러네. 지금까지 계속 비싼 거 보여주고 싼 거 줬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각병이다. 너가 마음에 들어 하겠다, 그러면. 나 이제 까다롭다. 까다로운 건 좋아. 꼰대만 안 되면 돼. 부심의 10년. 향 좋다. 꽃향기 나는데. 맞아? 꽃향기 맡았네? 난 과일 먼저 맡을 줄 알았어. 약간 초콜릿 같은 느낌도 있다. 초콜릿은 또 나 모르겠다. 푸딩. 꽃향기가 일단 제일 세. 풀 같은 느낌. 지금 이거랑 너랑 또 다를 수도 있어. 향이 근데 너무 좋은데? 이거 다른데? 여기에 초콜릿 향이 나는데? 꽃보다 과일 셌네, 여긴. 난 거기는 꽃이 확실히 셌는데 꽃하고 초콜릿이 같이 나네?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면 이제 그렇게 되겠지. 깐깐한 너의 이제 입맛. 내가 깐깐해 봤자지. 물 마셨어? 와, 맛있다. 되게 부드러울 거야. 부드러워.
확 공격하는 게 없어. 왜냐면 아일랜드 위스키가 부드러운 걸로 유명해. 그 이유가 3번 증류해. 이게 향은 꽃 쪽이 좀 비중이 높았는데 피니쉬는 과일 향이 되게 진하게. 오, 야, 고수 됐는데? 내가 느낀 그대로였어. 이건. 아 그래? 물을 넣으면 더 좋아져. 아일랜드 위스키. 어쨌든 맛있는 것 같아. 페르노리카가 인수한 다음부터 이제 아일리시 위스키가 점점 성장을 해. 진짜 많이 성장해. 연 20% 이상씩 성장할 때도 있어. 그러다가 2005년에 디아지오가 여기를 인수해. 그래서 부시밀은 페르노리카랑 디아지오를 둘 다 거치는 증류소가 됐어. 그리고 디아지오가 잘한 게 마케팅 잘하거든. 그래서 세계적인 위스키가 됐지. 1608년 앞에 써있을 거야. 제일 우리가 오래됐다. 이런 걸 이제 막 밀고 나가고. 얘네 슬로건이 우리가 제일 오래돼서 최고인 게 아니다.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거다. 누가 들으면 되게 자만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오래된 건 맞으니까. 디아지오가 이걸 잘 뛰어놓는데 팔았어요, 얘를 또. 왜 이렇게 여기저기 팔려다니? 운명이. 호세 꾸에보가 샀어. 호세 꾸에보한테 돈 훌리오라는 데킬라가 있었거든. 디아지오가 거의 지분이 50%가 있었어. 근데 디아지오가 그 50% 나머지 다 줘라. 대신 부시밀 팔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딜을 한 거지. 그래서 데킬라 회사가 돼버렸어. 2008년에 북아일랜드에서 지폐를 내놨거든. 2008년이 부시밀 생긴 지 400년 되는 거잖아. 그 지폐 뒤에 부시밀 증류소가 들어갔어. 아일리시 위스키의 규정을 좀 얘기해 줄게. 이거 스카치는 좀 달라. 골자는 같아. 대부분 이제 비슷한데 싱글 파스틸이라는 게 있어요. 싱글 파스틸 위스키. 이게 뭐냐면은 당시 증류기 안에 몰트를 넣어도 되고 그레인을 넣어도 되고 이것저것 합쳐진 매쉬를 넣고 증류를 해도 돼.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단식 증류기에 그렇게 섞어서 넣으면은 그냥 그레인 위스키거든.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싱글 파스틸이라는 걸로 하나 구분을 해. 분류가 4개야 위스키가. 싱글 몰트, 그레인, 블렌디드, 싱글 파스틸. 그리고 당연히 아일리시 위스키니까 2가 들어가 있지. 근데 이게 법적 규정은 아니야. 그래서 2가 빠진 아일리시 위스키도 팔 수가 있어. 얘는 이제 3번 증류하는 데가 많아. 스코틀랜드는 거의 2번 증류하는 데가 많고, 아일랜드 위스키는 3번 증류했기 때문에 부드럽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스코치 위스키는 2번 증류했기 때문에 개성이 강하다. 그 재료 자체의 영향을 그대로 갖고 있다. 아일리시 위스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게 거의 없어. 맛있는데 왜? 요즘에 다시 부으는 거잖아. 그래서 대다수의 위스키 증류소가 최근에 생긴 거야. 검증이 안 된 거지 아직. 그런 거가 이유일 수도 있어. 지금 이제 아일리시 위스키가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스카치, 아일리시, 캐네디안, 아메리칸 4개를 한 거야. 지역 구분을 나눈 게 하나가 더 있거든. 일본. 그게 일본이야. 셰프인스 위스키가 남았고, 일본이라 좀 그렇지만은 소개인 거고 하나씩 알아가는 게 목적인 거고. 그런데 살짝 좀 얄밉긴 하니까 나중에 해줄게.